KPC방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퀴어들의 랜선 놀이터 개피방 59번째 이야기 1부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아니죠. 형 먼저 해야 되죠? 왜? 다시 갑시다. 제가 아니구나. 네. 미안합니다. 다시 갑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금이고요. 저는 매추입니다. 네, 네. 그 인트로가 많이 겼죠. 단촐하게 둘이 네, 그쵸. 내시하다가 둘이 네, 합니다. 삼식이 형이 오늘 몸이 조금 안 좋고 한나는 스케줄이 조금 엇나가서 아무래도 2주 뒤에 네, 에피소드에서 네, 2부에서 뵙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둘이 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어색하다. 근데 오히려 오디오가 안 빌 것 같아요. 또 게스트분들이 두 분이나 계시고. 그렇죠. 그러면 오늘 게스트 두 분 소개를 좀 드릴게요. 오늘 그 별님하고 무무님을 모셨습니다. 혹시 두 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하고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무와 함께 개피방에 나오게 됐고요. 인공위성 플러스 8이라는 콜렉티브를 만들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잡다한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응원을 하며 살고 있는 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별님과 함께 인공위성 플러스 82 콜렉티브 활동을 하고 있는 무무입니다. 네, 기술, 퀴어, 텍스트 주변부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두고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인공위성 82라는 82라고 부르나요? 네네, 82. 네. 82라고 그 플러스는 안 읽어도 돼요? 네. 어떻게 부르나요, 정확히? 원래는 네. 인공위성 플러스 82가 맞는데 네. 이제 출판사 등록을 할 때는 플러스가 되지 않아가지고 인공위성 82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요? 편한 대로 말씀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조심스럽네요 이게. 네, 정확한 호칭으로 불러드려야 되니까. 네, 그러면 어쨌든 처음에 의도하셨던 인공위성 플러스 82로 네, 그러면은 불러드리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그 저기 독립서적 페어였나요? 그 네네. 정확한 명칭이 모르겠네요. 홍대에서 열렸었던 그때 삼식이 형이 저를 거기를 데려가 줬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처음 뵈가지고 그때 이제 그 서적을 이제 구입도 하고 오프라인에서 직접 네, 오프라인에서 하셨군요. 이제 그렇게 알게 됐어요. 제가 원래 그런 문화 이런 쪽은 좀 문외한이라서 저도 제 공부만 하고 사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처음 이제 알게 됐는데요. 그럼 혹시 오늘 이제 닉네임을 그렇게 지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설명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저는 그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동화 창작 수업 시간에서 제 동화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름을 없을 무자를 써서 무무라고 지었었어요. 네. 제가 약간 늘 말하는데 좀 늘 약간 직접적으로 늘 말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 캐릭터랑 저랑 닮았다고 생각을 해서 무무라고 지었고요. 또 다른 이유는 제가 한때 마마무 팬이었어서 마마무 팬. 네, 그래서 무무라고 지었습니다. 그 팬클럽 이름이 무무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여돌은 좀. 그래요? 근데 왜 한때예요? 지금은 아닌가요? 네, 지금은 또 지금은 아니시고 네. 다른 그룹 좋아하시나요? 요새는 또 그 좋아하면 울리는 그걸 열심히 보고 그 있어가지고. 리얼리티 프로그램. 네네네네. 전 트위터로 짤로만 봤는데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퀴어가 나오는 리얼리티 연애 리얼리티 처음이니까. 아닌가? 처음은 아니지. 아무튼 그래서 신기하게 아직 전 본방사수는 아직 못했어요. 재밌나요? 네네네. 그래서 무무라고 지으셨다. 별이요, 별. 아니요, 무무님 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정신을 어디다가 두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별님. 방금까지 무무라고 했는데. 그렇네요.
정신 차려. 정신 가져. 그래서 무무님이라고 얘기를 할 때 저를 보면서 얘기를 했고요. 아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눈빛이 말씀하시죠. 저를 안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맞죠. 아까 책 페어에서 만난 분도 별님 아니에요? 네. 삼식이랑 신분 있으신 분도 별님이고 정신 차리세요. 네, 자 정신, 네, 집중. 근데 네. 저도 처음에 근데 이게 텍스트로만 봤을 때는 이제 이 대답해 주신 거 보실 때는 누가 별님이고 무민님이 좀 헷갈리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딱 와닿진 않으니까. 근데 오늘은 일단 뵀으니까 뵀으니까 넣으시고요. 죄송합니다. 넣어야 돼요. 자 집중.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본명을 한자로 해석하면 밝은 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사실 밝은 별이라고 계속 트위터 닉네임을 썼다가 사람들이 말하기 쉽게 그냥 별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별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트위터 닉네임. 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두 자가 밝은 별 이렇게 되는 거군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질문 제가 계속해도 돼요? 하세요. 아 그래요? 제가 중간에 뛰어들어서 하겠습니다. 아 네네. 인공위성 플러스 82라는 콜렉티브 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지가 먼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어떤 직업 혹은 어떤 일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 먼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학생이고요. 네.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타이포그래피를 중심으로 작업들을 이어나가고 있고 그 작업들 중 하나가 인공위성 플러스 8이라는 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작업들을 같이 무모와 함께 이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한데 타이포그래피가 뭔가요? 타이포그래피가 글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글자를 활용하는 네.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글자를 활용하는 모든 것, 뭐 글쓰기도 거기에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네. 저는 약간 폰트를 만드는 것만 타이포그래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한정되는 게 아니군요. 네네네. 뭐 포스터를 만드는 것도 어쨌든 글자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타이포그래피를 기반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멋진 작업이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좀 종합 출판 예술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뭐 디자인이라고 할 수도 디자인이라고 할 있습니다. 수도 있고. 네. 멋있는 일이네요. 무무님은요? 저는 원래는 문예 창작을 전공했다가 네. 그러다가 플랫폼 회사에서 마케터로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학교로 들어가서 별님과 함께 지금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두 분은 학교에서 만나신 사이신가요? 네. 네. 그렇게 인연이 또 되셨군요. 그렇군요. 혹시 저희 팟캐스트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별님의 적극적인 영업을 통해서 정말요? 영업을 그래서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북페어에서도 개피방 홍보물이 있었는데 그때 막 청취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설명도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별님 부모님한테 팟캐스트를 소개를 해줬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막 가져가시길래 홍보물을 제가 이렇게 여쭤본 분도 저희가 부탁해서 아마 거기 비치했었었죠. 맞아요. 그 읽다 보니까 그 유학생 책에도 각주로 이제 개피방 이렇게 몇 개 팟캐스트 소개되는 것 중에 저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삼식님이랑은 원래 친분이 있었나요? 아니면 이런 프로젝트나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알게 된 사이인가요? 최근에? 저는 원래 이제 개피방을 처음에는 이제 알고는 있었다가 그냥 인스타 팔로우만 했었었고 이제 아이폰으로 좀 바꾸면서 이제 아이폰은 팟캐스트가 엄청 잘 되어 있잖아요. 그쵸. 어플이.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다른 분한테 어떤 거 들으면 될까라고 물어봤을 때 개피방을 알게 되었고 그게 한 2020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트위터를 시작하게 돼서 이제 개피방도 뭐 듣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삼식님이 저한테 팔로우를 했어가지고 트위터도 팔로우하고 또 인스타도 팔로우하게 되다가 이제 한번 언제 만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삼식님을 알게 되었어요. 네. 그러면 책을 만들기 전부터 좀 알고 계셨군요. 네, 맞아요. 트위터에서 알게 된 사이.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식으로 삼식님이랑 만났거든요. 수법인가 봐. 수법이라고요? 청취자랑 이렇게 만나면 사람 사귀는 수법. 친구를 만드는. 그래요? 네.
하긴 트위터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팟캐스트도 열심히 하고 사실 네. 저희 사실상 리더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네, 부재 그렇죠. 중이셔서 오늘 부재 중이라 가지고 그래서 좀 제가 씹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자꾸 절어요. 그래가지고 괜찮아요. 편집으로 이건 잘 살리면 됩니다. 네. 이미 알고 계셨던 사연이었군요. 네. 그럼 그때부터 조금 들으셨나요? 계속 아니면? 네,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사실 제가 살친구 그 양승욱 허우 작가를 원래 알고 있어가지고 네. 그 양승욱 작가가 나온 거 먼저 이제 네. 듣게 되고 재밌는 편. 네. 양 작가님은 그쵸. 나올 때마다 레전드를 찍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편 먼저 들은 다음에 그다음 삼식님을 만나게 됐고 삼식님이 이제 어떤 편이 조금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그 앞에 시즌 1 이제 추천받은 거를 이제 듣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편들은 거의 이제 챙겨서 들으셨어요. 듣는 감사합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정주행은 아니셔서 다행이네요. 영업을 잘했네요. 네, 왜냐면은 처음 거를 듣잖아요. 저도 오그라들어서 못 들어요. 재미없고 저도 잘 안 듣거든요. 설신은 재미없다고까지 할 것 같고 오케이. 네, 서툴렀다. 되게 교훈이 있는 방송이었다. 그러면 혹시 무무님께 추천을 하실 때도 뭐 양 작가님의 에피소드부터 추천해 주셨나요? 어떻게? 양 작가님 거는 추천을 안 한 것 같고요. 어떤 걸 들으셨는지 하셨었어요. 어떤 거 기억을 하시나요? 처음 추천받은 에피소드가 뭐였는지? 양 작가님 거랑 그다음에 너에게로 가는 길. 너에게 가는 길 네, 영화 그거는 그거. 네네. 혹시 그 영화도 보셨을까요? 네. 요즘 넷플릭스에도 있더라고요. 네네. 좋은 에피소드를 추천해 주셨군요. 네. 그러면 저도 질문을 그럼 하나 드리면 두 분은 혹시 본인들 어떻게 정체화를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팬섹슈얼이랑 레즈비언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의 여성한테 거의 많이 끌리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그냥 레즈비언으로 정체화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스젠더 남성애자로 정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두 분은 큐어로서 좀 은둔 생활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유학생 책에도 은둔 분들이 많이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저는 그 강남역 살인 사건이 있었던 2016년 이전까지, 그러니까 그때가 제가 26살이었는데요. 그때까지 계속 은둔이고 제 정체성을 좀 부정해왔었어요. 한 4년 정도 남자친구를 만났었고 사귀면서도 여자를 좋아하고 이런 거에 좀 죄책감을 느끼다가 약간 2016년 기점으로 좀 헤어지고 제 욕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탐구해봐야겠다 하고 생각을 해서 어플 돌려서 좀 사람 만나보고 그랬었습니다. 여자분들을 그때 처음 네네네. 만나보신 거예요? 저도 디나이얼로 살다가 23세 처음 나왔어요. 23세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도 저도 처음 이제 할 수 있는 게 사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하거나 앱을 하거나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원래 그 전에는 계속 여자친구가 있다가 그 뒤에 이제 처음 나와가지고 앱으로 이제 막 별거 다 해보고 약간 이런 삶을 이제 살기 시작했던 거죠. TMI. 근데 그때 딱 자유롭다고 해야 될까요? 해방감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나를 찾은 거. 네, 진짜 나를.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신 뭔가 자신의 욕구 혹은 그런 것에 솔직해보자라고 하는 지점이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25쯤 나왔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저는 여자친구 뭐 있긴 했지만 고등학교 때 뭐 딱히 그 뒤에는 뭐 그 뒤로는 아예 연애 네. 없이 그냥 친구들끼리 노는 게 재밌어서 네. 굳이 막 연애를 하겠다는 거는 없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그쯤 되니까 조금 외롭더라고요. 뭔가 남들 다 하는 연애 나만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때쯤 그리고 어플이란 게 생기기 시작해서 그쯤 나왔던 것 같아요. 25살쯤. 혹시 그럼 별님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체화를 한 거는 조금 일찍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뭔가 남자에게 끌린다? 그런 느낌은 있었는데 계속해서 은둔으로 계속 살아왔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친구한테 커밍아웃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계속 숨기면서 살아왔던 것 같고 이제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딱 사가지고 이제 수능이 끝나니까 네. 스마트폰을 사서 이제 다들 한다는 그 어플. 빨간 어플, 네, 빨간 어플. 네, 그거를 딱 설치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고향이 제주도다 보니까 이제 딱 켰는데 아는 형의 얼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나도 이제 어플에 사진을 올리면 누군가가 또 나를 보겠지? 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아니 게이니까 사실 그 어플들을 하는 건데. 설치를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조금 많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어플을 또 하지 않았고 그래서 또 그때 이제 제가 군대를 이제 20살 되자마자 거의 가려고 했었어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그때 동성애 색출 작전이 이제 이슈되던 이슈되던 시기여가지고 네네. 내가 군대를 가서 동성애자라는 것을 이제 밝혀지게 되면 네. 아우팅을 당하면 내가 조금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숨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군대까지는. 네, 군대까지는 숨어서 살다가 이제 전역을 하고 한 3일 후에 바로 대만을 놀러 갔어요. 준비를 착착 하셨네요. 준비를. 착실하게. 네, 원래는 일본을 가려고 했다가 그때 그 불매 운동이 엄청 노제팬. 터지는데 노제팬이 터져가지고 일본이 취소되니까 핑계가 좋네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몰랐어요. 모르고 가시고요? 대만이 그쪽 게이 씬이 유명하다 이런 거를 유명하다는 그러니까 동성혼은 가능하다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그렇게 막 화려하다 그런 거는 모르셨던. 네, 몰라가지고 이렇게 딱 갔었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좀 프렌들리한 분위기도 있고.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플을 다시 깔았는데 사람들이 다 그 검은 화면 있잖아요. 검은 화면이 없고 다 얼굴을 이제 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왜 숨어서 살고 있었지? 라는 생각이 너무 크게 이제 와닿아서 그때 어플에 처음에 얼굴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은둔해서 좀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속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주도로 돌아가서도 사진 올려놓고 그걸 하신 거죠? 근데 제주도로 딱 돌아갔을 때 딱 저한테 메시지가 하나가 온 거예요. 저의 저의 이름을 땡땡. 나도 알아. 땡땡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쪽지 받으면 갑자기 식겁하거든요. 진짜 너무 그때 친구랑 있었는데 그때 엄청 갑자기 멈춰가지고 벙쪄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은 사진 없고 그쵸? 사진 없어요. 그러니까. 매너가 없다 진짜. 그런 경우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사진 없으면 답장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MPNC입니다. 했어요. MPNC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인 것 같아서 그냥 얘기를 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무시하고 있었는데 이제 또 계속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혹시 번개 하시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름을 불렀는데 자기는 안 밝히고. 네, 자기는 안 밝히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사진 없이 얘기하는 사람도 무례하고 이제 이름을 얘기하는 것도 조금 무례하신 것 같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너 성까지 붙여가지고 땡땡땡 맞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약간 이상한 사람 있네. 네, 그래가지고 기분이 확 상하겠네. 초등학교 친구라는데 자기가 누구라고는 그냥 그 정도까지는 얘기는 했어요. 네,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 그렇게 좋은 추억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지 말라라는 장문에 이제 욕을 하고 그냥 차단을 했던 경우도 있어서 그때가 조금 겁나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오게 돼서 그런 건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에피소드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되면 되게 저는 사실 저도 사진을 올려본 적이 없고 얘기가 되는 사람들한테만 이제 따로 프라이빗을 열어서 얼굴 보고 뭐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했었는데 그런 게 무서워서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나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알아보고서 뭔가 그렇게 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맞아요. 좀 있었어. 그리고 지역 사회 자체가 좀 작잖아요. 특히 또 그랬을 것 같아요. 특히 제주는 그런 문화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어쨌든 굉장히 두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모모님은 레즈 어플도 그런 식으로 사진을 올리고 이렇게 하나요? 근데 사실 그 게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기 얼굴을 많이 안 노출을 거의 안 올리고 거의 안 올리고 네, 뭐 산 사진이라든지 커피잔이라든지 커피잔 사진 분위기를 난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런 거구나.
그러고 이제 얘기가 잘 되고 이러면 이제 또 네, 사진 주고받고 네.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건 그럼 똑같은데 네, 네. 그럼 어플 딱 켰을 때 나오는 게 좀 다르겠네요. 그렇죠? 네, 우리는 정적이더라고요. 얼굴과 막 등과 막 이런 살색이 나올 몸 때가 사진, 있는데 살색이 막 커피와 아이고, 산 이런 게 나오는구나. 신기하다. 그럼 혹시 무모님은 은둔 생활이랄까 이런 게 있으셨을까요? 딱 2016년 이전까지는 계속 이라고 볼 수 있는 은둔이었어요. 거죠. 네네. 아예 퀴어 친구들도 없었고 제 주변에도 퀴어가 아예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대학을 혹시 들어가셔서 뭐 퀴어 동아리 가입하시거나 그럴 거는 없으셨나 봐요, 그죠? 제가 이렇게 지역 거점에 있는 대학교를 나왔는데 지금 학교 말고 아예 퀴어 동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주변에 헤테로만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하긴 저도 지역 거점 대학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맞아요. 저도 제가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동아리가 생겼어요. 제가 졸업할 때쯤 돼서 그래서 그 지점엔 없어가지고 딱 그러죠. 제가 군대에 있고 학부 다닐 동안은 정체화가 좀 어려웠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좀 그런 문화가 좀 있어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인정받을 수도 있고 그래도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좀 지역은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특히 2010년대 초반까지도 그죠. 또 아까 뭐 그 제주랑 비슷하게 좀 커뮤니티가 작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사람도 일단 전체적으로 적기도 하고 절대적인 양도. 그러면 이런 생활들이 또 예술 활동 하시는데 작품 활동 하시는데 또 결국 영향을 미쳤던 거네요, 그죠? 유학생 그 프로젝트를 기획하는데도 좀 뭔가 이런 식의 자기들의 역사가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작품 세계에 대해서는 저희 2부에 여쭤보고요. 네,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1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무무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강남역 살인 사건을 키워드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어떤 일이 자기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그 이전에는 아예 페미니즘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예 접해보지도 못했고 당연히 여자는 남자를 만나서 그런 그냥 정상적인 어떤 삶을 표준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약간 그때 페미니즘이나 뭐 트위터나 여러 논의가 활발해졌죠. 네네, 맞아요. 많이 발화되는 걸 보면서 좀 각성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서부터 그럼 결국 관심을 가지면서 또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좀 솔직해보자라는 계기가 됐던 거네요, 결국에는. 네네네. 근데 이제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거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오픈리로 지내는 건 약간 다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솔직해서 그냥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저 게이들 중에서도 저도 이제 거의 오픈리로 살고 있어서 다들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왜 그렇게 남이 묻지도 않은 커밍아웃을 자꾸 하고 다니고. 제가 말하는 게 있거든요. 저희 올리브 형식 커밍아웃이라고. 올리브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올리브 형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그냥 저 개인데요. 뭐 이러면서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픈리로 지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또 따로 있었을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너무 외로웠어요. 엄청 사람 친구들도 없고 계속 뭐 남자와 연애하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주변 친구들과 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 섬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20대를 그렇게 통으로 거의 중후반까지 보내고 나니까 그냥 정말 걸어다니는 커밍아웃으로 살고 싶다. 걸커로 살고 싶다. 와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 즈음에 뭐 만났던 사람 중에 별님도 있고 그래서 좀 욕망에 좀 더 솔직해지게 된 것 같아요. 걸컵의 영향. 좀 원래 그럼 그때도 오픈리로 살고 계셨나요? 그때는 별님은? 근데 사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도 네. 아직도 제가 오픈리인가? 그러니까 오픈리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다들 오픈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이 티가 나긴 하나 봐요. 그죠?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어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환경 자체가 퀴어라는 이런 정체성을 말을 해도
안전한 공간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학교가 예술대 학교다 보니까 그런 퀴어 친구들도 많고 페미니즘에 대해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많고 네. 비건인 친구도 많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도 따로 뭐 나의 정체성을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안전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냥 제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편해지니까 그냥 편안하게 다른 친구들한테도 커밍아웃을 하게 되고 그리고 커밍아웃을 해도 사실 친구들이 별은 그냥 별이야. 그냥 너는 뭐 다르게 뭐 게이라는 거 상관없어. 그냥 너는 너 자신 자체로 너무 좋은 친구니까 나는 그런 거 상관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친구들이 많았어가지고 되게 바람직한 환경에 계셨네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거의 다 이제 제가 제주도에 있었을 때의 친구들한테 커밍아웃을 했을 때 네. 그런 반응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아,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뿐만 아니라 네. 제주에 있는 친구들도 네네. 축복받으셨군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운이 좋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친구들한테도 사실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소위 말해 육지로 올라와가지고 육지 사람들한테도 이제 나는 그냥 게이이다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다들 알아서 저분은 게이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굳이 말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말을 안 하고 그냥 안녕하세요 이러면 다들 동성애자로 그래요? 알아보더라고요. 그 정도로요? 저는 안 그런 그랬는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냥 작업하는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저의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게 조금 더 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수자성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주도라는 그런 환경도 어찌 보면 소수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그냥 저는 퀴어라는 것도 그냥 계속 얘기를 해야 누군가가 한 번 더 공부하고 알아채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냥 오픈리 퀴어라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픈리 퀴어라는 게 뭐 어쨌든 거리낌 없이 내 자신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는 것 이거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저는 지금 제 전공이 정치학이니까 저도 이제 뭐 인터넷 웹진 이런데 글 기고도 하고 글도 쓰고 그러는데 거기 편집장이 처음에 맨날 물어봤어요. 자꾸 성소수자인 걸 제가 드러내가지고 적으려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정말 괜찮은 거 맞냐? 뭐 성소수자라는 거를 이제 좀 드러내가지고 밝히면서 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독자들은 퀴어뿐만이 아니고 여러 정치에 관심 있는 다방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또 들어가지고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물어봐요. 혹시 이게 괜찮을까? 써도 됩니까? 네, 써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내 자신 스스로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혹시 그 다음에 있을 뭔가 사고랄지 혹시라도 악의적인 사람들 그렇죠. 악의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늘 그런 환경에서 살아왔거든요. 사실 진짜 환경이 중요한 것 같은 게 저도 굉장히 남초인 공대를 졸업했고 뭔가 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여자친구 사귀고 뭐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러운 애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심지어 친구들 중에는 좀 프렌들리해 보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뭐 여자애들 중에도 뭐 인권 변호사를 할 거야 나는 뭐 이런 애들도 있었고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있었어도 커미아웃까지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해야 되나 하면 뭐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 생각해 보면은 맞겠지 했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저도 뭐 계속 여자친구 없고 막 이렇게 쭉 살았으니까. 근데 굳이 커밍아웃 그러니까 저는 이걸 봤을 때 저는 커밍아웃을 안 해봤거든요. 사실 친구들한테 한 번도.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은둔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부끄럽지만 사실 그게 막 자랑도 당연히 아니고 은둔치고는 목소리가 많이 내고 계시는 거네요. 목소리를 그렇죠? 트위터에서 좀 이렇게 욕을 많이 하고 숨어서 욕을 하는 그런 꼬로만 사람이어가지고 아무튼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커밍아웃 하신 분들이 좀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라고 막 항상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단하시네요. 뭔가 이렇게 무무님은 나는 이제 걸크로 살 거야라고 마음을 먹게 되신 게 또 친구분들 이렇게 또 좋은 환경이 친구분들 비슷한 만나서 환경이셨나 봐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좀 지금 다니는 학교가 좀 퀴어 프렌들리한 게 있어서 그때 만난 게 또 별님이고 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친구들 만났어야 되는데 저도 어릴 때. 부럽네요. 저는 지금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냐면 못 받아들일 거면은 저리 가세요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 학생 사회에서는 제가 이쪽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심지어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다 들어서 알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알아 나 사실. 네, 다 아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래서. 나는 퀴어 가시화에 굉장히 인권 운동입니다. 네, 그렇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렇죠. 네. 참, 저는 처음에는 저는 예전에 일본에서 살았었을 때 그때서부터 이제 이렇게 커밍아웃하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있었던 일했던 연구소에 뭐 아주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필리핀에서도 오고 카자흐스탄에서 오고 뭐 미국에서도 오고 네덜란드에서도 오고 그랬는데 이제 그 친구들한테 커밍아웃하고 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와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 그랬는데 막상 한국 가서 커밍아웃을 하니까 혹시 너 나 좋아해가지고 커밍아웃 하는 거 아니지? 막 이런 반응들을 갑자기 그때서부터 보이니까 와 그런 환경에서 지내오셨다는 게 너무 부럽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 내가 뭔 상관이야? 그냥 내가 커밍아웃 하겠다는데 그냥 너가 이거부터 감당해 아니면 나랑 못 지내자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또 위치가 또 있으시니까. 위치라니요. 네, 뭐 어쨌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별님이 커밍아웃을 고등학교 때 처음에 하셨다고 하셔서 사실 좀 더 여쭤보고 싶긴 했거든요. 커밍아웃이 그때가 성공적이었었는지 그랬나요? 저는 그때는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한테 고백을 하면서 커밍아웃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냥 그러니까 고백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뭐 그때 잘 케어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친구로서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고 그래요? 그 친구도 이런 퀴어 쪽에 관심이 많은 친구여가지고 지금까지 아주 잘 지내고 너무 바람직한 환경에서 자라오셨어. 네. 퀴어 프렌들리. 네, 그렇죠. 한국에 잘 없는. 네, 한국에 잘 없는 그러게요. 근데 그러면 궁금한 게 그럼 매추님은 지금까지 아무한테도 커밍아웃을 안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게이 친구들은 알죠. 네, 그렇죠. 레즈비언 친구도 한 명 있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퀴어 친구들끼리는 당연히 어떻게 보니까 당연하게도 만나고 그렇게 살았지만 원래 알던 그러니까 일반으로 저를 알고 있을 것 같은 친구들한테는 따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근데 저는 커밍아웃을 하는 이유가 뭔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멀어졌어요 친구들이. 나이 들면 이제 또 결혼하고 뭐 유학하고 이렇게 서로 못 만나게 되는 기간이 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따로 이제 게이 친구들이 많이 생기니까 서로 좀 이렇게 친했던 친구들이 이렇게 옮겨간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더 굳이 해야 되나 이제 잘 안 만나는데 맞아요.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좀 아쉽지만. 맞아요. 이제 진짜 30대가 넘어가면 더더욱 그렇더라고요, 진짜로. 왜냐하면 요새 자꾸 뭐 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애들한테 자꾸 연락이 와가지고 밥 먹자고. 그럼 보면은 나도 게이야 이런 거요? 아니 나도 게이야 그런 거 아니고 청첩장. 청첩장. 네, 청첩장. 아니 그런 거야 뭐.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약간 이런 거죠. 어차피 나는 나중에 너한테 받을 돈이 없어. 약간 이런 그죠? 근데 애매하면 저는 안 갑니다. 그래서. 그렇죠. 맞아요. 저도 그래서 안 가죠. 그럼 아까 안 그래도 진짜 부럽네요. 그런 고백을 했는데도 와. 전 무무님은 혹시 커밍아웃이 좀 성공적이었나요? 저는 다 커밍아웃을 2016년 이후에 해서 그때 커밍아웃을 했던 친구들이 다 저도 대부분 호의적이었어요. 환경이 중요합니다. 근데 별님 환경이 저도 들어보니까 너무 부럽네요. 10대 때부터. 어릴 때부터. 오늘 처음 들으신 이야기들도 있는 거죠. 이미 들어서는 알고 있죠. 한 번 더 들으면서 역시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친구마저 나는 너가 그래도 괜찮다. 네, 그렇죠. 혹시 두 분은 그럼 작업이나 이런 걸 하시다가 퀴어라는 정체성이 뭐 곤란했거나 그런 적은 따로 없으신가요? 그래도 혹시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작업에서는 사실은 곤란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작업에서는 뭐 사실 예술 쪽이 퀴어에 대해서 조금 더 열려 있기 때문에 큰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퀴어란 정체성 때문에 곤란했던 적은 그냥 네. 부모님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와우. 아직 부모님한테는 못 하신 거죠? 네, 얘기를 못 했는데 사실 저는 어머니랑 인스타가 마팔이에요. 그래서 근데 제 인스타를 보면 정말 티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작업들, 뭐 퀴어의 작업이나 그런 것들을 그냥 올려놓고 그리고 한 번은 그때 서울 퀴어 문화 축제를 갔다고 올렸는데 엄마가 한 일주일 뒤인가 전화가 왔어요. 별아, 네. 서울 퀴어 문화 축제 다녀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갔다 왔어. 왜? 하니까 심쿵. 그 뉴스에 사람들이 많이 갔다고 하던데 그냥 갔다 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는 그럼 성소수자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큰 뭐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그러면 조금은 힘들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그렇게 거예요. 덧붙이셨어요? 네. 근데 왠지 그게 뭔가 그러니까 혐오적인 그런 발언들 때문에 좀 그것 때문에 힘들 것 같다. 힘들 것 같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힘들 것 같다인지. 네, 그래서 저는 그냥 혐오 발언들 때문에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지고 그러면서 갑자기 엄마가 별아 너도 성소수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되게 직접적으로 잘 물어보신다. 네. 두 분 다 깜빡이를 안 켜시네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어요? 엄마 나는 그들을 응원할 뿐이야. 아직은 사실 저는 학교를 다니고 있고 이제 제 스스로 독립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부모님한테 지금 커밍아웃을 하는 것은 살짝 이르다. 너무 이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넘어갔지만 사실은 아쉽죠 많이. 사실 계속 얘기를 하고는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점이 조금은 아쉬운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본가를 갈 때마다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이후로는 어머니는 그럼 아니겠거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응원할 뿐이겠거니. 그렇기도 하겠죠. 근데 이미 사실 이전부터 제가 많이 언지리를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할 때도 뭐 결혼에 대해 얘기를 할 때도 뭐 같은 성을 사랑할 수도 있지 막 이런 얘기도 했었고 네네네. 이전부터 뭐 이런 성적인 거에 대한 거는 엄청 개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다니는 편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엄마도 얘가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뭐 혼자 이제 정체화를 할 수도 있겠죠. 아들이 이럴 수도 있겠다. 생각은 하시겠지만 생각은 하겠지만 맞아요. 사실 덜컥 커밍아웃을 해버리면 이제 힘들 수 있겠다. 부모님은 100% 힘들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만약에 제주가 아니고 이제 서울에 같이 살았더라면 성소수자 부모 모임이나 그런 데를 같이 가가지고 뭔가 엄마도 의지할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겠지만 사실 제주도에서는 그런 게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뭔가 더 말하는 게 뭔가 두려운 것 같아요.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기도 하고 아빠는 맨날 이제 여자친구 얘기를 해서 그냥 뭔가 얘기를 못 하겠다. 아버지한테는 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또 사실 제가 사회 경험이 그렇게 회사를 다녀보긴 했지만 그 회사도 좀 퀴어 프렌들리한 그런 그래요? 공간이었어가지고 따로 이제 게이라는 정체성이 그렇게 저에게는 큰 곤란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지만 가족이 가장 큰 곤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 쪽에도 그쪽에도 어쨌든 많으시니까 그죠? 뭐 네. 퀴어로 정체성을 드러내고 활동하시는 뭐 디자이너 분들이나 뭐 예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확실히 제가 있는 그런 분야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좀 부럽네요 그런 거는. 하지만 부모님은 항상 큰 허들이다. 그럼요. 부모님이 네. 힘들어. 왜냐면 어려워. 다들 이쪽 사람들은 왜 아무렇지 않게 뭐 안 받아주면 뭐 연 끊고 살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어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근데 막상 또 그런 반응을 마주치면
아마 정신적인 충격은 그렇죠. 클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가족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데 보면. 근데 하지만 너에게 간 길 나비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 예, 그렇죠. 부모님이 그렇다면 연을 끊어라. 예, 그쵸. 네가 제일 소중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아유, 때문에 참. 그 영화를 요즘엔 그래서 많이 부모님한테 커밍아웃 할 때 같이 보거나 뭐 틀어드리고 나온다거나 뭐 이렇게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그 부모님들이 겪는 뭐 혼란, 뭐 혼란, 부정, 우울, 막 이런 관계 그 과정이 다 어떻게 조금씩 다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틀어놓고 나올까 생각만 하는데 뭐 저는 몇 번 걸릴 뻔한 적은 있는데 저도 계속 약간 비슷하게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쯤 되면 알 때도 됐는데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인정은 안 하고 있죠. 저희 어머니는 아시고 저희 아버지는 아시는 것 같은데 자꾸 모르는 척을 아니었으면 네, 하는 아니었으면 게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여자친구 얘기를 또 자꾸 하셔가지고 그래서 싸웠거든요. 아, 그랬는데 또 마음이 또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그 뒤로는 이렇게 주로 만나러 가도 이렇게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불편하니까. 근데 저 이번에 이제 설에 갔을 때도 또 뭐 엄마가 35살까지만 너 놔두고 혹시 없으면 내가 뭐 선짜리 알아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생이 옆에서 듣고 있다. 동생이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형 안 오겠네 이제 집에 명절 때 안 오겠네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안 가도 되려나 이제 불편하니까 안 갈게 이렇게 해버릴까 싶기도 하고. 무모님은 어떠세요? 저도 별님 대답이랑 이어지는 네. 답변일 수도 있겠는데요. 작업에서는 저도 크게 곤란했던 적은 없었는데 제가 이 인공위성 플러스 82 그 유학생 책을 준비하면서 같이 되게 텀블벅 페이지를 올렸었는데 그걸 부모님이 보시게 되면서 약간 방 강제로 커밍아웃을 아이고.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잠잠해진 상태지만 먼저 여쭤보셨나요 부모님이? 너 이런 거 하는데 맞니? 이런 식으로. 동성애자니? 뭐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부모님 두 분 부모님이 다 되게 직접적으로 깜빡이를 안 그렇죠. 켜시고. 깜빡이를 안 켜시네. 켜주시면 좋을 텐데. 네, 그렇죠. 되게 당황스러우셨겠어요. 네, 근데 그걸 그래서 뭐 얘기를 했는데도 했어요. 계속 명절에 그 제 정체성이 늘 뮤트가 돼서 계속 남자친구를 얘기도 꺼내시고 아마 지금 뭐 약간 요새 비혼주의가 유행하니까 우리 딸이 그런 게 아닐까라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좀 더 마음 편한 방향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그렇죠. 있으니까. 그리고 부모도 사람이니까. 맞아요. 예. 다 뭐 우리 자식들이 좀 편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러지 않을까. 그렇죠. 네. 선회하고 싶지만 어쨌든. 맞아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네네. 커밍아웃을 하긴 했지만 계속 뮤트되고 있는. 받아들이지는 이제 그 시간이 좀 걸리겠다. 근데 작업은 이 유학생 프로젝트 말고 다른 것들도 좀 이런 정체성 영향을 준 작업들이 있으셨나요, 두 분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 소수자 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 홍보 포스터들을 뭐 무지개로 만든다든지 이제 책 소개를 하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작업에서는 뭐 퀴어 서적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친구들에게 이제 웹사이트도 보여주면서 뭔가 소개시켜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네네. 저도 그러신가요? 학교에서 그 길버체를 만드신 그 제람님이 선생님으로 계셨었는데요. 그때 약간 뭐 안전한 공간에 대해서도 알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뭐 퀴어 관련된 뭐 깃발을 만든다든지 뭔가 과제로 많이 했었습니다. 하긴 또 그게 또 포트폴리오에 이제 남아 있으면 어쨌든 그걸 드러내는 네네. 거가 되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네. 멋집니다. 그러면 이런 배경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정체성 혹은 퀴어를 연결해서 뭐 예술 활동을 해야겠다라고 하는데도 영향을 많이 미쳤던 거네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물론 2부에서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뭐 어떻게 뭐 예술 활동하고 계신지 이걸 좀 여쭙기는 하긴 할 건데 결국에는 퀴어 혹은 소수자성이라고 하는 게 개인의 정체성 혹은 사람들만의 다양성 이런 것만을 다루는 거는 아니잖아요. 거기에 뭐 원래 소수자 운동 하다 보면 또 환경 운동가들도 같이 만나게 되고 또 여러 분야에 또 그렇죠. 만나게 되는 그래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겠네요. 결국에는 그죠. 네.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이제 여러 또 활동을 하시게 될 거고요. 너무 바람직하고 좋네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저같이 이렇게 너무 헤테로 중심의 정치학을 하는 사람과는 다르게. 아니, 그래도 커밍아웃 많이 하고 올리브 형이시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아, 커밍아웃을 하고 다니는 거랑 그것도 인권 운동입니다. 네, 가시성에 큰 역할을 보태주고 계세요. 아, 왜냐하면 그죠. 가시성은 그렇기는 한데. 키가 가져와. 네, 그렇죠. 아, 근데 이제 막 우리 학과에 막 모 교수는 막 그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얼마 전에 그 뉴스에도 보도가 났는데 뭐 앞으로 일본 정부에서 뭐 보상이나 사과를 받는 거를 기대하시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막 대놓고 말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런 바닥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저는 물론 우리 지도교수한테도 그냥 커밍아웃 확 해버리고 예, 학과장한테도 그냥 확 해버리고 웬만한 사람들한테 그냥 다 해버리는 편이에요. 그 어른들은 그렇게 말했을 때 반응이 어때요? 반응은 그냥 뭐 그렇구나. 그래요? 왜냐하면 요새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가는 또 좀 자기 위신에 그쵸, 위신에 또 있을까봐. 영향이 있을까봐 사실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게 크긴 하겠죠 아마. 그렇죠, 그렇죠. 그냥 이 바닥 자체가 너무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저는 예전 지도 교수가 그거였어요. 반대하는 교수 연합. 그래요? 거기 이름이 있더라고. 뭐 뭐라고 뭐였더라? 아무튼 결혼은 남녀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름이 엄청 긴 어쩌고저쩌고 교수 연합 이런 데 있는데 혹시나 하고 컨트롤 F 검색을 해봤는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완전 기독교 되게 독실하신 분인데 안 그래도 있구나 싶어서 좀 원래도 안 좋아했지만 더 안 좋아하게 되는 계기가 됐었죠. 보수적인 분들 많으니까. 그래서 아까 지금님이 소수자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원래 제주도에 있었을 때 영화를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네네. 영화랑 뭐 전시 보는 거를 엄청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주도에서 영화관을 엄청 많이 갔었는데 사실 제주도에는 독립영화 같은 게 별로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배급이 안 돼가지고 네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뭔가 나는 문화소수자이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들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방에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 있으니까 섬이라는 공간에 있으니까 나는 뭐 다른 정보들도 많이 받지 못하고 정보 소수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문화 소수자일 수도 있고 전시를 또 비행기를 꼭 타고 가야만 볼 수 있는 대부분 서울에서만 또 열리는 게 많으니까. 네, 그러고 또 어찌 보면 이제 제주도가 4.3이라는 그런 아픈 슬픔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만약 나도 뭔가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그때 돌아가셨다면 뭔가 나도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사실 제주도민들이 모두가 다 소수자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야 이제 저도 성소수자라는 걸 알고 그렇게 해서 저는 계속해서 뭔가 소수자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작업을 계속 이어나오고 싶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소수자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그렇게 뭔가 멀리 있지 않다라고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모든 이가 다 소수자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결국 커오시는 성장 과정에서의 그런 배경이랄까 이런 것도 다 영향이 있었던 거네요. 네. 하긴 그렇죠. 왜냐하면 4.3이 참사의 진상이 드러난 것도 얼마 되지 않았고 사실 그렇죠. 최근의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더 그런 군사 정권 혹은 이승만 정권을 거치면서 어쨌든 권위주의 시기를 거치면서도 그 당시에는 그런 거를 또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게 또 사회적으로 금기시되거나 오히려 터부시되거나 죄악시되던 시기였으니까요. 참 아이고 하다못해 뭐 택배를 받으려고 해도 돈을 더 내야 되잖아요. 3,000원 더 그러니까. 추가를 해야 되고 너무 짜증날 것 같아. 네. 참.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작업을 좀 계획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자신의 이걸 어떻게 녹여내서 2부에서 이제 그 유학생이라는 작품을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긴 할 텐데 앞으로는 혹시 가지고 계신 포부 혹은 개인적인 커리어를 어떻게 쌓아나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아까 앞에랑 말했던 것처럼 그냥 소수자성에 대해서 집중을 할 것 같아요. 뭐 제주에 대한 이야기들도 조금 더 하고 싶고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면 어쨌든 환경과 동물 그런 것들도 함께 이제 따라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차성에 대한
그런 작업들도 계속 이어 나갈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인공위성 플러스 파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뭔가 모든 이들이 다 접근을 할 수 있는 뭔가 이제 뭐 시각 장애인 배리어 프리. 네, 시각 장애인이어도 접근을 할 수 있고 사실 뭔가 색을 딱 봤을 때 모든 이들이 다 똑같은 색으로 인식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모든 이들이 다 똑같이 작업을 접근할 수 있게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계속 작업을 이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무모님은요? 네. 저도 약간 인공위성 플러스 80이 작업을 시작으로 약간 사회의 작은 목소리들에 기울이는 작업을 좀 별님과 같이 이어나가고 싶어요. 저한테는 별님 자체가 약간 교차성의 연장이기도 했는데요. 약간 제주 출신이다 보니까 얘기를 나누면서 제 안에 약간 서울 중심주의라든지 그런 걸 좀 알게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마이너리티에 관한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마이너리티에 대한 작업이라고 하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아까 왜 제주에서도 뭐 문화도적으로도 소수자고 어쨌든 그 처음에도 나오는 것처럼 말은 제주로 보내고 개인은 서울로 가야 된다. 약간 이런 말들 그렇잖아요. 되게 우스갯소리로 쓰잖아요. 근데 보면 모님이 이야기하셨던 그런 서울 권력 이게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혜택을 보지 않더라도 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에 사는 소수자들이 또 지방에 사는 소수자들한테 또 이렇게 하는 언어적인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뭔가 상처를 줄 수 있는 언행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개인적으로 좀 접했던 그런 게 따로 있으셨을까요? 혹시 기억에 남는 거나 사투리 해봐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제주 사투리 좀 해줘 이렇게 많이 하죠. 그죠. 네. 궁금하고 아직도 네, 아직도 해요. 그래서 저는 제주도 사투리 해달라고 할 때 뭐라고 하냐면 꺼져 이런 거는 아니요. 이제 제주어로 하려고 하는데 영 고람시민 뭐랭 고람신지 알아지쿠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아듣니 이런 네, 뜻이죠. 맞아요. 맞죠? 뭐 그 대충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잘하네. 좀 뭔가 언어학을 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식님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해드렸는데 바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약간 해달라 했으니까 너 내가 말해도 모르잖아 이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이 말을 했고 또 그런 거 말고는 딱히 없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듣고 그냥 넘겼던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저는 그냥 육지라고 처음에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육지 섬이라고 하네. 제주는 뭐라고 말하나요? 제주에서 이제 서울이나 다른 할 때 육지라고 말하죠. 육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를 얘기를 할 때 다들 웃어요. 맞아요. 저도 좀 생소해서 처음에 육지란 말 들었을 때. 왜냐면 육지란 그 단어는 잘 안 쓰는 단어라고 안 쓰니까 우리는. 그럼 제주 사람들은 제주를 뭐라고 그래요? 제주라고 하나요? 아니면 집? 뭐 이렇게. 그거는 근데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육지고 제주도는 제주도라고 하지 않을까? 근데 또 섬이라고 하진 않는 거 같아요. 섬이라고 하잖아요. 네. 책엔 약간 섬 이렇게 그냥 그 섬이라고 섬을 하신 거구나. 네네. 난 혹시 섬이라고 하나? 다른 표현이 있나? 집이 어디예요를 섬이에요. 제주예요라고 하죠. 제주입니다. 이렇게. 육지란 단어 자체도 되게 생소했던 것 같고, 저 제주에서 약간 계절학기 수강을 해서 제주에 있는 대학생들이랑 같이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그 제주 안에서도 또 막 뭔가 시골이 또 있고 어디가 뭐 도시가 있고 거기서도 되게 맛집 많이 같이 가서 그리고 막 노래방도 엄청 큰 데 가서 놀고 그래서 재밌었어요. 제주도 좋은 데 많더라고요. 네. 맛있는 데도 많고 항상 좋아합니다. 제주도 거의 1년에 한 번씩 가니까. 근데 터전으로 사는 거랑 또 관광으로 가는 거랑은 되게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혹시 무무님은요? 무무님은 내가 혹시 무무님 당신께서 혹시 뭐 얘기를 할 때 이런 게 서울 권력인가? 이런 거를 스스로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은 지방에서 지내실 때 그런 걸 느끼셨다든지 그런 건 없으셨을까요? 제가 이전에 문예 창작 전공이었어서 되게 시나 소설을 많이 읽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거의 현대 소설의 모든 배경이 서울이었던 거예요. 현대 소설의 현대 소설에. 네네. 그래서 뭐 강원도라든지 뭐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장소를
느껴본 적이 없었어서 그런 지역 감각이나 이런 게 확실히 좀 서울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 같다. 뭐 퀴어에 대한 이야기들도 뭔가 대도시나 뭐 그런 당연하게도 그렇게 네네네.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이야기되고 있고 점차 좀 다른 지역을 배경으로 한 퀴어 소설도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긴 그렇죠. 박사영 작가 그 소설 하나도 대구가 배경이잖아요, 그죠? 본인의 네. 고향을. 그렇죠. 근데 되게 생각지 못했던 포인트네요. 현대 소설들이 대부분의 배경이 서울 서독수도권이다. 그러면 주로 1940년대부터 어쨌든 70년대, 80년대 혹은 90년대까지도 웬만한 소설의 배경은 전부 다 서울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건가요? 거의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지역의 막 사생활이라고 지역을 이게 소설은 아니지만 만화로 약간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하는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만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대부분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좀 저도 상대적으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저 지나가다 본 다큐멘터리 같은 거에서 그게 있더라고요. 지방에 어쨌든 사는 분들은 계시니까 애들이 자라긴 하는데 이제 그 자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때가 되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기서 나왔던 게 울산이었나 울진이었나 그쪽이었는데 네. 제조업 공장들이 많으니까 일손이 많이 필요한데 대부분 또 필요한 건 남자인 거죠. 여자분들, 그러니까 여성 청년들이 갈 곳이 없어서 일자리를 찾아서 이제 외부로 나가면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그 성비 불균형에서는 또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뭔가 환경을 조성을 해놔야 이제 뭐 그 지역 기반의 청년들이 자라고 거기서 또 생활 터전을 잡고 살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게 너무 점점 더 수도권으로 몰리니까 아무래도 대도시 위주의 발전이 점점 이렇게 영향을 다 미치는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어렵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마 윗분들도 그 수많은 경제학자들과 뭐 여러 사회학자들도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렇죠. 평생 찾을 수 없죠. 정치 문제도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공부를 정치학을 12년이나 했는데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수도를 옮겨라 뭐 이런. 네, 그렇죠. 다들 없고. 얘기만 하는데 뭐 나서는 사람 하나도 없고 바뀌는 거 하나도 없고 그렇죠. 물론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만.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저희 1부에서는 이제 무님 그리고 별님 모시고 좀 개인적인 삶에 집중을 해봤어요. 왜냐면 이제 2부에서 그 인공지능 죄송해요. 발음이 어렵죠. 네, 죄송해요. 인공위성 플러스 82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개인적인 인생사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이런 이 밑밥을 위해서 이제 좀 여쭤본 그런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부연 질문도 조금 길기는 했지만 어쨌든 여러분의 좀 어떤 배경으로 해서 성장을 하셨는지 얘기를 잘 들어본 기회가 됐던 것 같아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분 이렇게 마치고요. 네. 그러면 저희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PC한 놀이터 개피방